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50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아쉽게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정이 수도 넘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씩 퐁당퐁당 그런 일정을 뛰게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께 굉장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본에 보면은 3주 만에 인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3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3주 그러니까 2주 연달아서 쉰 적은 없었죠. 그렇죠. 우리도 상도위가 있기 때문에 2주를 연달아서 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PD가 자꾸 이렇게 오타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가끔씩 엉뚱한 소리를 해요. 엉뚱한 소리도 있는데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3주 만에 인사드리는 패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박세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3주 만에? 그럴걸요? 한 달만 아닌가? 한 달만? 거의 3주인지 한 달인지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알겠습니다. 박경욱 PD가 박세훈 기자를 염두에 두고 쓴 멘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손아운서 나와 있죠. 소준일 캐스터. 예,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예.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박세훈 기자 그리고 손아운서 이렇게 두 명의 패널과 함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정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 세 명이 완전체가 돼서 방송한 게 얼마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뭔가 항상 식스맨들이 들어왔어요. 식스맨이 아니고 우리는 포스맨이죠. 아, 그렇죠. 우리는 세 명 이외에 다른 분이 이제 들어왔었으니까 이제 오해원 기자가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기묵 PD 본인도 나온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맹비난을 들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점도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바빴죠? 요즘 최근에 농구 플레이오프 취재에 다니느라 월요일날 시간이 잘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굉장히 바쁜 것 같은데요. 지금이요? 네, 지금도 인터뷰 하나 마치고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지금 SNS를 하느라 아니요. 지금 통화할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전화 못 받는다고 카톡 남기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누굽니까? 혹시 여성분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칙칙한 남자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아운서. 근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쉬었는데 뭐 했습니까? 지난주에 쉬면서 그야말로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 요새 그 야구가 시작을 하고 또 지난주에 주중에도 축구가 있고 주말에도 축구가 있어가지고 라리가? 거의 3일에 한 번씩 밤을 샜어요 제가. 그래서 좀 상태가 마탱이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밤새는 거는 좀 그 손아운서 잘하지 않나요? 이제 좀 익숙하죠. 인이 박혔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노느라고도 밤을 많이 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거 없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클럽이나 이런데. 저는 정말 맹세코 클럽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니 오늘은 그럼 뭐 합니까? 오늘 회사에서 저희 KBSN에서 풋살을 하자 그래가지고요. 밤에. 풋살을 밤에. 피곤해 죽겠는데 풋살을 하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성 아나운서도 옵니까? 칙칙한 남자들만 13명이 모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클럽행으로. 자, 오랜만에 모인 만큼 그동안 털지 못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도 다 털어내라고 이 대본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배전의 노력을 해서 오늘도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이제 개막 2주차가 된 프로야구 얘기를 좀 정리를 초반 판도나 이런 사건 사고들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따끈따끈하게 어제 경기와 관련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하나와 롯데의 경기 사직 경기였죠. 이 경기에서 사실 이제 승부는 굉장히 좀 싱겁게 끝났습니다. 15대3 대승으로 롯데가 이겼는데 그 경기에 있었던 굉장히 빈볼 사태와 그리고 벤치 클리어링 사태 이게 나면서
지금 프로야구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이 경기를 뜨거운데 우리 손아운서가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요약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사실 그 경기 임종률 기자가 얘기를 했던 대로 초반부터 승부가 굉장히 좀 크게 갈렸습니다. 김대우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는 듯 등 이제 뭐 탈보트 선수가 그야말로 뭐 탈곡기 털듯이 탈탈탈 털렸는데 네. 그 승부가 기울어진 상황에서 점수가 많이 이제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 야구의 불문율이라는 게 있죠. 네. 크게 앞선 팀이 이제 점수를 더 뽑기 위해서 이른바 작전들, 번트라든지 뭐 도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뭐 상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이제 불문율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뭐 롯데 쪽에서 그런 걸 어겼다라고 이제 한화 쪽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볼이 4회와 4회와 5회 연달아서 황재균 선수에게 두 차례 빈볼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뭐 이동걸 선수 빈볼을 던졌던 이동걸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양 팀의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났고 경기는 일단 15대 3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 여파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뭐 양 팀 감독들의 그런 인터뷰 같은 것들이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과연 황재균이 불문율을 어겼느냐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금요일 경기였죠. 금요일 경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롯데가 8대2로 앞섰던 6회예요. 예. 6회 공격에서 황재균이 2루타를 치고 그 다음에 3루 도루를 합니다. 근데 이게 6회와 6점 차. 이게 조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뭐 7, 8, 9 경기 후반에 한 5점 이상 한 7, 8점 뭐 이렇게 벌어진다면은 지고 있는 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는 뭐 도루라든가 번트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는데 6회면은 경기 중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야구가 9회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날 경기 후에 롯데와 한화의 주장 최준석과 김태균 선수가 끝나고 그라운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부분과 관련됐던 얘기라고들 해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경기 녹음 시간 기준으로 어제였죠. 일요일 경기 때 황재균이 7대 0으로 앞선 1회 역시 안타를 치고 나서 출루하고 나서 도루를 합니다. 네. 그 1회에 도루를 했다. 이거는 경기 후반도 아니고, 네. 그죠? 경기 후반도 아니고 1회란 말이에요. 1회에 도루를 했다는 것.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불문율을 어겼느냐, 뭐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가 굉장히 억울해하고 이종훈 감독이 우리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냐? 정정당당하게 야구로 승부하자. 나중에 진짜 우리 선수 다치면 2배로 갚아주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런 빈볼 사태나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났을 때 감독은 사실 이제 좀 그 뒷전으로 좀 빠져서 저만치 이제 보고만 있는 그런 모양새가 많은데 이종훈 감독이 작심하고 그런 얘기를 뱉었다는 거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그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한화와 그리고 김성훈 감독이 좀 집중 포화를 맡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자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박 기자. 네. 그러니까 어떤 롯데와 황재균 과연 이제 그 불문율을 어겼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박 기자가 어쨌든 또 메이저리그의 거의 전문가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예. 덕후.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메이저리그 시각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야구를 지켜본 바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게 리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프로야구가 이 비기닝이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타고 투자 시즌이란 걸 감안했을 때는 그 6회 6점 차였나요? 네, 6회 6점 차. 그리고 1회 7점 차. 1회 7점 차. 사실 이때는 각 팀이 점수를 더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불문율이 생기는 가장 큰 부분이 이기는 팀은 몰라요. 근데 이게 지고 있는 팀이 그런 상황을 닥쳤을 때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한화 측의 약간 이 과잉 반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예. 그 상황에서 롯데가 점수를 더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사실 비난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메이저리그도 6회 6점, 1회 7점 이럴 때
어떻게 도루가 좀 나옵니까? 물론 나올 그 것 같은데? 상황에서 네. 생각보다 그런 상황에서 뭐 작전 이런 거에는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않죠. 그렇지. 특히 게다가 이제 득점권에 있는 주자가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하는 그런 과감한 플레이는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메이저리그는 아무래도 작전보다는 이 그렇죠. 방망이에 직접 의존하는 그런 게 더 많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나 그쵸. 싶어요. 예. 이제 만약에 이게 한두 점 차다. 예. 6회에 한두 점 차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그건 당연하죠. 충분히 수긍을 할 수 있는 도루인데 사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게 왜 애매하냐? 지금 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KBO 리그는 지난해 어마어마한 투고 타조의 시즌을 보냈어요. 그리고 투고 타죠요? 타고 투죠. 타고 투죠. 예. 말을 잘못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네. 타고 투조의 시즌이 지난해부터 KBO 리그를 강타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좀 팬들이 더 하나를 좀 비난을 하는 거는 네. 그 경기에서 그 금요일 경기에서 8대2로 앞서고 있었던 롯데가 동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8회 1점, 9회 5점을 한화가 내면서 네. 연장으로 갔고 그리고 한화가 이길 뻔도 했어요. 질 뻔했어요, 네, 롯데가. 한화가 연장 11회 김태균, 예. 김태균의 솔로포가 터지면서 이길 뻔했는데 네. 결국 이제 그 장성우의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네. 롯데도 사실 살벌한 경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도루를 했다. 이거는 거기서 점수를 냈어도 롯데가 이길지 말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을 뻔한 이런 부분인데, 자, 그 지난 해부터 어쨌든 그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예. 손아운서가 보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특히 롯데자이언츠가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1회였잖아요. 네, 그렇죠. 어저께 상황도 1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그런 거를 할 수 있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 경기를 담당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약간 좀 두 팀의 분위기가 과열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낌새를 챈 장면들도 1회에 있긴 있었어요. 김대우 선수가 말로 홈런을 치고 나서 뭐 흔히 메이저리그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홈런 치고 나서 투수를 자극하지 마라. 그렇지. 뭐 느리게 이런- 뛰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 하지 뭐 마라. 너무 큰 환호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김대우 선수가 말로 홈런 치고 나서 좀 롯데 쪽에서 환호라든지 그런 제스처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온 편이었어요. 제스처가 좀 예, 컸다. 그때 약간 저희가 벤치 클리어링이라든지 이런 걸 예상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이 경기 약간 좀 심상치 않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저희 회사 사무실 안에서 좀 나왔었어요. 역시 중계를 하기 때문에 경기를 빠짐없이 보는 네. 뭐 이런 그런 아나운서들, 캐스터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 경기 심상치 않다. 이런 게 뭔가가 좀 있을 네.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냄새가 예. 이렇게 풍겨 나왔다 이런 네. 건데, 자 그리고 그 제가 레전드급 KBO 리그의 레전드급 선수 출신 해설위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나 출신이었고, 네. 하나 출신이라는 건 선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코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분한테 물어봤는데 이 불문율이라는 거는 어떤 그 일정한 기준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떤 그 각 팀의 상황 그리고 우리 팀이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은 이제 빈볼을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아마 한화가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마무리 윤규진 선수가 이탈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뭐 지금 선발 마무리 뭐 중간 개투 가릴 것 없이 지금 거의 한국 시리즈식의 투수 운영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되게 지쳐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자극을 했다. 뭐 이런 좀 인상을 받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불문율이라는 것도 그 팀의 상황, 그 팀의 분위기, 그 팀이 처한 어떤 그 처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만약에 좀 지금보다 좀 좋은 성적, 좋은 분위기였다면은 그 1회 비기닝을 내줬을 때 그 대처가 과연 그때와 같았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어요. 그렇죠. 김대우 선수 말로 없는 얘기를 손아운서가 해주셨는데 좀 세리머니가 과했다고요. 그때. 네. 근데 제 판단에서 이건 프로 스포츠잖아요. 대전 아니에요. 사직이에요. 안방에서 홈팬들이 모여있는 구장에서 말로 없는 친 선수가 소리 좀 지르면 어때요? 저는 그 정도는 상대 팀도 이게 프로 스포츠라면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주고 좀 이해를 인정을, 해줘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좀 빈정이 상했다 이러면 이건 너무 좀 뭐랄까 이 좀 소인배스러운 걸 오히려 그걸 좀 자랑하는 게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손아운서의 말은 그게 이제 직접적인 어떤 도화선이 된 건 아니고 네네, 그렇죠. 쌓여가는 네, 그 중에 하나. 네. 쌓여가는 그런 거였고 또 이제 그 하나가 또 이제 더 비난을 받는 거는 이거 뭐 2회 연속 황재균을 맞췄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한 번 했으면 사회- 끝난 건데. 그러니까 4회에 이제 신인 투수 김민우가 네. 황재균의 이제 등인가요? 거기를 예. 이제 복판을 정통으로 맞췄어요. 네. 그래서 황재균이 일단 기분이 나쁩니다. 네. 그래서 마운드 위에 김민우를 바라봤죠. 바라봐서 사과 안 해. 뭐 이런 그렇죠. 진짜 표정으로 누가 봐도 저 인사 안 누가 하냐? 봐도 약간 인사 안 이런. 하냐 뭐 네. 이런 건데. 근데 김민우가 사실 이제 그 모자를 벗어서 인사를 하기에는 감독이 김성원 감독입니다. 네. 예전에 김성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뭐 미안하다고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세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민우도 모자를 벗어서 인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짝 눈빛으로 미안한 어떤 그런 교감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회에 또 맞췄어요. 네. 5회 이동걸이라는 2군에서 바로 올라온 투수가 황재균을 맞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 그 처음부터 맞히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2번 연속 몸쪽으로 볼을 던집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황재균을 못 맞췄어요. 예. 이것도 참 그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구력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3세번이라고 세 번째는 맞춥니다. 맞히긴 맞췄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황재균 선수 인터뷰를 보면은 에이 그냥 맞을 거 내가 그냥 붙자 그래갖고 배터박스에 가깝게 붙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황재균이 이제 진짜 2번 연속해서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왜 사냐고는 웃지요라는 것처럼 이제 웃습니다. 웃으면서 이제 마운드를 이제 나가면서 그제서야 이제 양팀 선수들이 오르르 몰려 나와서 이렇게 벤치 클리어링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을 것 같아요. 2번 번은 안 연속에 때리죠. 그리고 그 2번 연속 맞히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3세번째 맞춘다. 네. 야, 그 이제 한 선수를 노리다가 안 맞아서 연거푸 던지는 경우는 있는데 이미 맞힌 선수를 그 경기에서 또 맞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한 번 맞으면은 나는 2번을 맞힌다. 예. 이런 거 있는데 그건 타자를 나누죠. 한 명한테 몰아주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한화의 불만은 그 4회였나요? 황재균 선수의 첫 번째 빈볼. 거기서 끝나는 게 맞죠. 네. 그렇죠. 거기서 사실 끝나고 롯데가 거기서 한 번 더 들어와도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 번 갔으면 다시 오는 거니까. 거기서 끝이 나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롯데는 잠잠했고 한화가 한 번 더 갔죠. 이거는 거의 저도 그렇게 자주 본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집요하게 예. 물어뜯는 네. 그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자 그러면서 이게 과연 이 빈볼 지시를 내린 게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런 논란이 또 있거든요. 네. 손아운서 과연 누가 내렸을 것 같습니까? 이거는 사실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정말로 알 수가 없는 거고 작년에도 시즌 초반 한화가 LG와의 경기에서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정근우 선수가 이제 정찬원 선수에게 맞아서 이제 빈볼 시비가 붙었고 그때 퇴장을 당했고 과연 누가 지시를 내렸느냐 해서 그게 문제가 됐고 뭐 그게 발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다음에 이제 김기태 감독이 사임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만 그때도 고참 선수가 시켰다, 감독이 시켰다, 혹은 뭐 선수 독단적인 판단이었다 이런 설왕설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는 뭐 이동걸 선수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하진 않았을 거고 그럼요. 누군가의 지시 뭐 선수단 내에서 이제 암묵적인 그런 뭐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감독이 됐든 뭐 기타 어떤 코치진이 됐든 야 우리 한 번 더 가자 해서 네가 한번 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았던지 이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죠. 이걸 만약에 이동걸 선수가 알아서 했다고 하면은 진정한 멘탈 갑이거나 아니면은 내부 정치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이게 그 불문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이제 상대를 그러니까 핀치에 몰린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연장선상으로 또 하나의 불문율이 어쨌든 빈볼을 던진 팀은
그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졌나를 밝히지 않는 건 역시 맞습니다. 불문율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 오늘 김성근 감독이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아마 부인을 했겠죠.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에 지시는 없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 역시 사실 그 김성근 감독이 참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감독이 부인을 하는 건 역시 제가 봤을 땐 불문율의 연장선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은 이 대처를 잘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일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 빈볼의 피해를 본 롯데 측이 감독이 직접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열을 내는 경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자주 본 사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이건 거의 넘어가거든요. 빈볼 사태에 대해서 그 감독이 직접 언급해서 대놓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뭐 전쟁이라는도 전쟁. 이게 굉장히 그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는 결코 아닌데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초반 이 롯데의 팀 응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팀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선수들이 감독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마 달라졌을걸요. 저분은 진짜 우리의 가디언 같은 존재구나. 왜냐하면 이건 감독도 용기를 낸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종훈 감독이 불문율을 깬 겁니다. 이 빈볼에 대해서는 서로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그 이종훈 감독이 그 지난해 롯데가 굉장히 그 감독 홍역을 치른 가운데 선임된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CCTV 불법 사찰 그 논란을 일으켰던 팀이 바로 롯데인데 그래서 김시진 감독이 날아가고 그리고 사장 단장이 바뀌고 운영부장까지 날아가는 이런 어쨌든 그 롯데의 수뇌부들이 다 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리는 그런 상황에서 그 빈자리에 앉았던 감독이 이종훈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야, 저 어용 감독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약하다. 약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이종훈 감독이 어떤 프로판에서 프로 세계에서 지도자 생활을 그렇게 한 경험은 별로 없었으니까 학원 스포츠에서 있었으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그렇지만은 듣보잡 아닙니까? 흔히 시쳇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인물이 와서 앉아도 물론 선수 시절 때 나름대로 뭐 롯데 역할을 프랜차이즈였죠. 롯데 프랜차이즈였죠. 그래서 이상할 거는 없는데 의외였다라는 반응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롯데가 스프링 캠프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이종훈 감독이 어떤 그 예전에 어떤 롯데의 어떤 그 자율야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다시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그거를 이끌어갔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벤치 클리어링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작심하고 발언을 했다는 것, 이 부분은 어쨌든 롯데가 지금 뭐 초반 분위기도 괜찮고 한 상황에서는 롯데의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데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듭니다. 이 황재균 선수가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종훈 감독의 경기 후에 인터뷰를 봤냐, 빈볼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평소에도 죄송합니다. 평소에도 감독님께서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 느껴진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더욱 멋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남자한테 멋있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멋있었다. 자, 그렇다면은 반면에 이제 한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지금 핀치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기사도 보면은 한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 황재균 선수의 인터뷰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에요. 뭐냐면은 선수들은 계속 한화 선수들은 계속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뭐 경기 끝나고 나서도 선배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선수들의 지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감독의 지시였을까? 뭐 이런 그 어떤 그런 짙은 의혹이 생기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안하다고 전화했을 것 같아요. 지시한 건 지시한 거고. 그렇습니까? 안 걸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번 일이 좀 굉장히 희한한 게 그 롯데 감독이나 아니면 맞은 선수나 그 인터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빈볼 사건이라는 게 그냥 있었나 보다 하고 사실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일이 그 정말 이
KBO 리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 정도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이 한화 이글스 김성근 감독에 대한 이 대중의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게 이 정도로 뜨겁구나라고 좀 느껴지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넘어가도 충분할 만한 일인데 이게 좀 이슈화 되고 있는 거는 역시나 좀 일단 이 불문율에 대한 이 팬들의 이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동걸 선수의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네. 지금은 뭐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만약에 이동걸 선수가 얘기를 했으면은 이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빈부 사건이 됐을 그렇죠. 거예요. 던진 투수가 심경을 밝히는 사례는 없거든요. 심경을 뭐 살짝 뭐 지금 말할 수 없다. 네. 뭐 그리고 나는 괜찮다. 네. 나는 괜찮다. 또 한마디 I'm okay. 있습니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상황이 복잡하다. 이 얘기. 자, 여러 가지 뭐 그 상상이 가능한 그런 멘트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롯데도 한번 던졌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깔끔하게 끝났을 거예요. 중요한 게 김태균 선수를 또 뺐어요. 그 얘기도 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롯데가 예상하고 있었다면서요. 여기서 김태균 빼면 100%다. 네. 근데 뺐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홈런이 나오자마자 다음 타석에 이제 또 김태균 선수 타석이었는데 그 타석에서 대타를 내버렸습니다. 김회성으로 내보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박 기자 얘기대로 롯데가 반격을 한다. 반격의 빈볼을 던진다. 그러면은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김태균이죠. 김태균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겁니다. 네. 왜냐면은 뭐 주장이기도 하고 지시를 내렸을 거라는 어떤 그런 의혹도 있고 막 그랬는데 김태균을 빼고 김혜성을 내보내니까 야 이거는 화풀이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가 어떤 빈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가 한 번 더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실 이제 울고 싶어도 누가 울려줘야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울지도 못하고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쨌든 한화가 그 김태균 선수를 빼니까 롯데는 그냥 아예 그럼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경기도 이기고 뭐 어쨌든 그렇죠. 그러겠다. 그러니까 한화가 상대가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도 혼자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부부싸움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확 받아쳐야 이게 부부싸움이 성립이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클라이막스에서 쭉 내려가서 갈등이 해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게 지금 그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한화가 오히려 더 열받아서 한 번 더 던졌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정정이 필요한 게 그 황재균 선수가 두 번째 맞은 게 5회였고 그 김태균 선수가 빠진 건 6회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번 맞고 김태균 선수를 빼버린 거죠. 두 번을 던지고 나서. 그러니까 이 롯데가 이거는 알아서 이제 PD가 편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반격을 해야 된다는 게 굳이 그 뭐 똑같은 입장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똑같은 놈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면은 안 맞춰도 돼요. 등 뒤로 하나만 보내줘도 됩니다. 야 우리도 열받았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충분히 그 임팩트 있는 메시지가 될 뻔했는데 사실 롯데는 그러니까 야구에서 불문율에 대응하는 이 불문율을 포기하고 이 감독의 입심으로 이게 대응을 하면서 한화가 정말 이게 핀치로 간 거죠. 참 이게 저는 좀 되게 굉장히 진짜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희한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4회에 황재균이 맞은 다음에 뭐 5회 초 수비에서 롯데가 하나 정도 빈볼성 공을 좀 위협구 정도. 위협구죠. 안 맞춰도 돼요. 안 맞춰도 되고 경고성으로 한번 던져줬으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한화가 니네 뭐야? 이렇게 나올 거야? 우리 싸움 걸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한화의 이 두 번째 그 5회에 나온 거는 좀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정근우 선수가 빈볼 맞았을 때 한화에 맞았을 때 그때는 약간 그 여론이 한화 쪽으로 갔거든요. LG가 괜히 쓸데없이 빈볼을 던졌다. 그런 것도 있고 정찬원 선수의 어떤 굉장히 그 멘탈 갑의 표정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LG 쪽에서는 이거를 하나의 계기로 삼은 겁니다. 뭐냐면은 팀 성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한번 맞춰서 어떤 우리 으쌰으쌰 해보자 결집을 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일부러 던졌다는 얘기가
구단 내에서 살짝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한화도 이런 쪽에 어떤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야구에서 참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안경현 선수와 봉준권 선수가 이 드러매치기 매치를 한번 한 이후에 두산이 쭉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글쎄요. 안경현 해설위원이죠 현재. 현재는 해설위원. 드러 매침을 당한 거 아닙니까? 백드롭을 썼었죠. 근데 그 바로 다음 날 화해를 했고. 그날부터 두산이 무섭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글쎄요. 지난 경우를 갖고 이렇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번 사례 자체가 워낙 희한한 사례라 희한합니다. 두 번 맞춘다는 건 참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가 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제에 저도 이제 뭐 기사를 쓰긴 했지만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런 불문율이라는 것도 이제 선수협이나 뭐 이런 데서 프로야구 선수협회 보면은 선수들끼리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에 그런 모임이나 뭐 이럴 때 한번 좀 불문율의 정의라든가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재정립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비기닝이 속출해요. 그렇죠. 10점, 20점 뭐 이런 핸드볼 스코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5점, 6점 차 리드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팀은 어쨌든 점수를 더 이기려고 왜냐면은 우리 불펜이 불안하고 언제 또 저 팀의 타선에 우리가 역전패를 거짓말 같은 역전패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점수를 낼 때 최대한 점수를 뽑자. 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불문율을 옛날 방식, 옛날에는 참 뒤집기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때 적용됐던 불문율의 기준을 현재에 와서도 적용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네. 뭐 이런 좀 그 의문이 좀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사실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이제 불문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선수협이라든지 선수들 간의 모임에서 그런 일종의 서로 간의 합의, 뭐 어떤 규칙, 뭐 내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암묵적인 그런 약속 같은 것들이 과연 존재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거든요. 근데 이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래요. 있을 경우에는 아니 야구 경기라는 거 스포츠 자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이렇게 상황을 서로 합의를 해놓고 승부조작 아니냐? 그렇죠. 나쁘게 보면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없어 버리면은 과연 불문율이란 건 이제 정말로 코에 걸면 코, 뭐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합니다. 이게 근데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게 불문율이라는 것이 이제 한 발만 옆에 나와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반대로 이 가해자로 불리는 팀은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프로 스포츠 경기에서 프로 선수가 야 우리 팀 그 가해자라는 거는 상대를 자극했다고 여겨지는 팀. 흔히 말해서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겠죠. 근데 이 팀은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뭐 10대 0 구회든 뭐든 우리는 한 점이라도 더 뽑아서 우리 팬들 즐겁게 해주겠다. 근데 니네가 뭔 상관이야. 사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이 논리가 약하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뭐 하는 이제 동업자 정신이라는 이제 뭐 단어로 갖다 붙여서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자고요. 선수협 회의가 열려요. 야 불문율 룰을 정하자. 한 10점 차 7회부터는 뭐 도루 안 하기, 뭐 안 하기. 사실 이거를 하는 것도 웃기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거에 200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두산과 삼성의 어마어마했던 한국 시리즈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뭐 한 회 지나면 뭐 4, 5점 그냥 우습게 나던 그 한국 시리즈인데 그렇죠. 제 기억에 어느 경기에서 9회에 정수근 선수가 이기고 있는데 번트를 내요. 한 4점에서 5점 그 정도 이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과 비슷한 논란이 벌어졌어요. 불문율을 깬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시리즈가 한 팀이 8점을 뽑으면 다음에 상대팀이 12점을 뽑았던 시리즈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야 이렇게 비기닝이 난무하는 경기에서 끝까지 1점을 더 뽑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논란이 이게 답이 안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의 문제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상대를 배려하느냐. 그러면 이제 상대를 배려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사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이 감정이라는 게 있는 선수들이 하는 운동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선이라는 게 그 되게 정의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한화는
최근에 이 뭔가 계속 힘든 경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시점이 다른 팀보다 좀 빨랐던 것 같고 하지만 롯데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불문율이라는 게 이제 뭐 정하자 말자 그러면 어려워요. 불문율이 아니게 됩니다. 네. 불문이라는 거는 글이 아닌 그런 법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 서로의 느낌으로 네. 촉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그 7, 8회 9회 뭐 그때 한 뭐 6점 차 7점 차 네. 요 정도면은 번트나 도루가 나오면은 아마 빈볼이 틀림없이 날아왔을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해지고 어떤 그 경기 후반에 뭐 6, 7점짜가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자. 선수들끼리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은 하지는 말자. 그러니까 뭐 7, 8, 9에 뭐 6점 차면은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서로 얘기를 해서 자, 우리가 좀 요즘에 뭐 투수존도 그렇고 뭐 어떤 그 타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잘 때리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은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고 이제 그리고 뭐 예,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게 있네요. 그 15대 3 1회 7점 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불과 이틀 전 경기에서 롯데가 크게 이기다가 네. 거의 6점 차 잡힌 건가요, 그때가? 6점을 8대2에서 잡혔죠. 잡힌 8대 2에서 거죠. 잡힌 거죠.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1회에 한 20점을 뽑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롯데면 왜냐하면 7점이면 안심 못하는 게 맞죠. 8이닝이나 남았는데. 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틀 전 경기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항상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가 굉장히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뭔 얘기하다가 이게 얘기가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내가 까먹었네. 네. 죄송하네요. 갑자기 정수근 선수의 네. 그 한국 시리즈 얘기를 했었고 이 불문율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약간 그 불문율을 어떤 성문화 해서 이제 뭐 이때는 이렇게 하자 저때는 저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정해놓는 것도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희가. 그러면 불문율이 아니게 되는 예, 거고. 그렇죠. 자, 근데 뭐 지금 박세영 기자 얘기했듯이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그런 6점 차를 뒤집기도 해봤고 뭐 뒤집혀 보기도 한 겁니다. 네. 개막전이 그랬잖아요. 8대 2로 KT가 5회까지 앞서고 있었거든요. 5회 초까지. 근데 그거를 12대 9로 뒤집었던 게 롯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뭐 네. 얘기했듯이 네. 금요일 경기 때 롯데가 8대 2로 그거는 7회까지 그렇게 앞서고 있었어요. 네. 7회까지 앞서고 있는데도 6점을 따라잡혀서 질 뻔했던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불문율이라는 거, 특히 점수 차가 많이 났을 때 좀 번트라든가 뭐 그 도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뭐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어떤 규칙이라든지 합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걸 어기면 안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뭐 우리 야구판의 불문율 얘기 좀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면 응. 이 다른 종목에도 불문율이 있잖아요. 음. 그 농구 쪽 그러네요. 이 갑자기 얘기 좀 생각이 더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예전에 아마 이게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전자랜드와 KCC가 플레이오프 6강에서 맞붙은 적이 있어요. 네. 일명 그 코치 대란이 벌어졌던 시리즈인데 1차전에서 KCC가 거의 30점 차로 전자랜드를 이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공격권을 KCC가 갖고 있었어요. 네. 농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스포츠에서는 통상 공격권을 가진 팀이, 그러니까 이기고 있는 팀이 공격권을 가졌을 때 슛을 안 던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상대에 대한 매료인데 그 당시 제 기억에 정의한 선수가 정의한 버저비터 레이업을 넣었습니다. KCC가 이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하나 외양 감독의 이제 인터뷰 전문가로 그 KBS N이 엄청 띄워주지 않습니까 요즘에? 박종천. 네. 그 당시 전자랜드 코치가 그 당시 KCC 김광 코치에게 문자를 보내죠. 애들 그딴 식으로 키우지 마라.
아. 근데 이제 김강 코치는 반격합니다. 후배예요. 예. 뭔 소리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둘이 문자로 엄청 싸웁니다. 아. 예, 그게 한번 그 서로 막 기자들 불러다가 막 문자 공개하고 진짜 이게 완전 진흙탕 싸움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KCC가 욕을 먹었죠. 음. 그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슛을 던져서 네. 상대를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 슛을 던진 선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많지가 선수예요. 1분이라도 나와서 한 골이라도 넣고 싶은 선수의 마음을 또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있었고 그게 좀 농구도 애매한 게 있어요. 그 유명한 뭐 작전 타임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작전 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기고 있는 팀은 그 마지막 1분, 2분 남겨놓고 작전 타임을 이제 부르지 않는 게 상도인데 그쵸. 이것 때문에 민감해하는 크게 앞서고 있을 때 감독들이 많죠. 끝나고 악수를 안 해요. 네. 빈정상에서. 네. 요것도 참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논란이죠, 이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스페인 라리가 네. 어떻습니까? 불문율이 있습니까? 사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네. 야구나 농구와는 달리 이게 스코어 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나는 경기가 뭐 한 골 내지 두 골 차 승부 이런 경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승부가 45분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된다고 예측을 하기 참 힘들어요. 뭐 예전에 뭐 유명했던 경기들을 봐도 정말 90분 후반전 추가 시간 90분 딱 돼가지고 1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아 이제 이겼다 하면서 세레모니를 하고 다 들어오는데 킥오프 마지막 킥오프 해가지고 13초 만에 또 골을 먹어서 그렇죠. 유로 2008에서 패퇴를 했던 뭐 그런 경기도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축구에서는 어떤 불문율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 스코어와 관련해서. 예. 아니 얼마 전에 저 레알 마드리드가 9대1로 이긴 경기를 제가 네, 봤는데 네. 그 경기에서 호날두가 5골인가요? 네, 5골을 네, 몰아넣었죠. 그거를 넣었는데 그 경기에서는 벤치 클리어링 안 났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니 너무하잖아. 어? 아니 지금 한 5대1로만 이겨도 되는데 그 상대팀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라나다라는 이제 그라나다? 강등권에 있는 진짜 팀인데 그라나다 진짜 정말 대단하다. 예. 그렇게 먹고 가만히 있습니까? 참 좀 그렇죠. 대응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런 네. 경우는. 아니 좀 9대1이면은 야구에서도 좀처럼 야구에서나 좀 나올 법한 그런 스코어인데 축구에서 9대1은 저는 거의 처음 봤어요. 뭐 대단히 보기 힘든 스코어긴 하죠. 근데 예. 그 상황에서 지고 있는 팀이 어떻게 그 뭐 하기도 애매해요. 하기도 힘들죠. 네, 뭐- 거기다가 그때는 네. 원정이었습니다. 네. 산티아고 아. 베르나베우 원정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그라나다 선수들이 하기도 힘들었고 네. 이제 축구에서 가장 유명한 불문율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과거에 뭐 세비야에서 뛰었다. 근데 세비야를 상대로 골을 넣었을 경우에는 자기가 세레모니를 하지 세레모니를 않고 하지 그냥 않는다. 넘어가는 정도. 이 정도죠. 그러니까 근데 그 경기는 사실 좀 그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이동걸이라든가 네. 뭐 이런 선수가 가서 한번 좀 맞춰줘도 됐을 뻔했던 경기였던 네. 것 같아요. 이게 아니 아무리 홈이라도 네. 9대1은 좀 그라나다 선수들 멘탈이 정말 대단하다는 예. 거를. 그리고 사실 호날두 선수가 계속 메시를 견제를 하지 않습니까? 견제를 하면서 득점 부분에서 꼭 골을 넣어가지고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도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르긴 했는데 팀이 골을 넣어도 자기가 골을 넣지 못하면 굉장히 좀 표정이. 불쾌해하는 그런 인상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5골을 넣게끔 그렇게 좀 몰아준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동걸 선수가 가서 빈볼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뭡니까? 이 농구판에서도 이 빈볼을 맞아야 될 만한 그 팀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어느 갑자기 생각나는 팀입니까? 여자 농구 경기였는데 네. 4쿼터 들어갔는데 거의 한 30점 차가 났습니다. 이미 일찌감치 4쿼터 들어가는 순간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양 팀들 주전이 뛰다가 4쿼터 아마 초중반쯤에 지고 있는 팀이 이제 주전을 다 뺍니다. 그럼 이거는 공식적으로 100기를 든 거죠. 네, 그쵸. 네. 이럴 때 이기고 있는 팀이 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시 주전을 빼주는 바로 빼주는 거죠. 그 이기고 있는 팀이 신한은행이었어요. 임달식 감독이 이끄는 신한은행. 그래서 거기는 워낙 그렇게 자주 이겨봤으니까 주전을 바로 빼줬죠. 그래서 가비시 타임으로 가야 되는데 신한이 주전을 빼니까 갑자기 상대팀이 주전을 다시 넣어요. 지고 있는 팀이 다시 싹 주전을 넣네. 근데 그렇다고 거기서 신한은행이 바로 뭐야, 주전을 이거. 넣기는 어렵고 주전을 넣기는 이게 뭔가 좀 자존심도 좀 상하고 네. 그 얘네가 뭐 하는 거지 이해도 안 되고 일단 좀 보자 했는데 여자 농구는 이 주전과 비주전의 이 격차가. 실력 차가 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신한은행이 이기고 있어도 이 후보들을 상대로 이 지고 있는 팀의 주전들이 게임이 된다는 거죠. 점수차가 야금야금 다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다식 감독이 나중에 열받아서 마지막에 한 2분인가 남기고 주전 넣어서 다시 게임을 끝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건 거의 노매너의 끝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 팀이 경우도 어느 있었어요. 팀이었나요? 어느 팀이었습니까? 진 팀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네. 그건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팀만 밝히라고 팀만. 진 팀은 팀만 밝히지 밝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참고로 지금은 없어진 팀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는 많습니다. 네. 그 두 감독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를 네. 굉장히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이종훈 감독이 롯데 이종훈 감독이 선전포고를 한 거죠. 네. 말로. 네. 자 이제 하나와는 10경기 이상이 남았다. 네.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예.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와 롯데가 만나는 경기가 네. 5월 1일부터 열리는 3연전이에요. 예. 그 경기 정말 그 초유의 관심사를 모을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슈가 하나 생기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프로야구 관중이 현재까지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한 10% 이상, 10% 정도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이게 왜냐면은 어떤 날씨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추워서. 생각보다 춥고 그리고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야구가 위기가 온 게 아니냐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도 4월 달에 프로야구 위기가 왔었거든요. 왜? 지금 뭐 스토커에서도 한번 다뤘지만은 세월호 참사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거의 전 스포츠계에 파장이 미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프로야구도 뭐 앰프도 끄고 응원을 하고 치어리더 없이 응원을 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랬던 프로야구 지난해보다도 지금 10% 정도 관중이 줄었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모 해설위원은 이번 벤치 클리어링 사태를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흥행에 있어서. 흥행에 있어서. 그건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지금부터 양 팀이 매너 좋게만 하면 네. 이거는 충분히 흥행 요소가 되죠. 더 치열하게. 네. 더 치열하게. 매너를 지키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기도 하거니와 이제 프로야구가 지금 스토리텔링이 너무 없다는 네. 얘기예요. 스토리텔링이. 맞아요. 예. 지금 프로야구가 보면은 너무 승부에만 매몰이 돼서 네. 집착이 돼서 어떤 그 새로운 스타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어떤 그 야구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고 투저 이유가 경기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경기력이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거는 고육지책이지만 뭐 이런 거라도 우리가 이걸 좀 잘 이용을 해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흥행에 좀 도움을 주자.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종훈 감독의 발언이 너무 과감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롯데가 1년 동안 야구 치르면서 이 한화 같은 상황이 나는 안 나올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건 그렇죠. 그럼 그때 롯데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때 만약에 롯데가 이거는 누가 봐도 불문율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데서 빈볼이 나온다 이러면은 롯데는 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종훈 감독님이 1년 동안 빈볼 없는 야구를 할 건가? 저는 이것도 이제 특히 한화 팬들이 눈여겨보지 않을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롯데의 그런 야구를. 사실 이런 것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그런 식의 그렇죠. 그런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인터뷰 한번 잘못했다가 당신 예전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지금 반대로 얘기해?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빈볼권은 그냥 서로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원래는 상책이에요. 맞습니다. 그 자체가 불문율이었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엔 그게 깨졌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 또 관심사가 열린 거 아닌가. 예. 맞습니다. 뭐 자가당착 얘기도 나오고 뭐 불륜, 로맨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자, 그 김성원 감독을 지금 비난하는 여론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지금 이종훈 감독님의 인터뷰 때문에 그 약간 속된 말로 김성원 감독이 거의 이 꼰대가 돼 버렸어요. 매장당하는 뭐 이런 지금 구식약 구태하고 약간 이런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김성환 감독이 예전에 했던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갖고 지금 공략하는 야구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었습니까? 사실 지금 김성근 감독이 인터뷰에서 이번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그겁니다. 야구는 매너를 지키는 스포츠고 전쟁이 아니지 않냐. 서로 좋게 하자. 경기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야구를 전쟁에다 비유를 하신 분이 이제 바로 김성근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지금은 또 다른 소리를 하냐라는 얘기를 충분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매너를 갖췄다는 얘기도 이 되게 중의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상대가 먼저 매너를 안 지킨 거 아니냐라는 의미로도 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뭔가 좀 상황이 좀 애매하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제 김성환 감독이 야구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일구이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공은 없다. 예. 이 한 공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그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 2군에서 바로 올라온 투수에게 빈볼을 지시했는데 예. 빈볼을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 2군으로 내려갔던 네.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야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상대의 기싸움 이런 거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김성환 감독의 어떤 지론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동걸 선수가 굉장히 좀 피해를 혼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2군에서 네. 바로 올라온 선수인데 그리고 이 선수가 나이가 32살입니다. 예. 이 선수 징계도 받지 않나요 이제? 이제 징계가 예정이 돼 있죠. 그렇죠. 예. 징계가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선수 뭐 그거는 아마 선수 상조회나 네. 뭐 이런 데서 벌금이나 이런 건 아마 내줄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애매한 게 2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2군을 주로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만약에 1군 경기에서 징계를 받아버리면 이게 2군에 있을 때는 징계가 소진이 안 되지 않나요? 날짜가? 안 됩니다. 1군 엔트리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만 징계가 적용이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이 선수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징계가 뭐 예를 들어서 10경기가 나온다. 저는 어느 정도 수인지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10경기 동안 이 선수를 1군에 계속 두고 있어야 이게 징계가 소진이 되는 건데 이거를 한화가 할까요? 한화의 이게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확장 엔트리가 아닌 이상.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김성환 감독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1군 불펜에서 활용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이다. 네. 뭐 이런 그러면 얘기를 다행인데요. 했고 네. 그런 일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동걸 선수에게 뭐 사실 총대를 맨 거 아닙니까? 네. 이동걸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거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의 예상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야구에서 이 빈볼이 그래도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근데 이 어쨌든 야구가 이 사람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불문율은 영원히 존재하고요. 이 빈볼이 저는 야구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그래 너무 열받아서 좀 맞춰야겠다 싶으면 물론 경기 막판이 되겠지만 기왕이면 에이스한테 시켜라. 이게 뭐한 짓입니까? 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한테. 예. 과거에 페드로 마르티네스 봐요. 그냥 빡빡 뿌리잖아요. 로저 클레멘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침이 없죠. 걔네가 던져야 빠르죠. 아프지. 근데 안 다치게 던집니다. 네. 그것도 중요해요. 이게 빈볼은 그러니까 무조건 넓적다리라든가 엉덩이라든가 이런데 네. 무조건 안 다쳐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힐 필요가 없다니까요. 위협구만 던져도 충분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기왕이면 센투수한테 시켜라.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거 뭐 박세용 기자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근데 이번 상황에서 하나가 에이스를 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은 그랬는데 15대 1인데 사실 이번 상황은 이거 더 의미가 없는 게 안영명은 뭐 전날 했고 그렇죠. 했기 예. 때문에 김민우에서 끝났어야죠.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자 그래서 이게 그 빈볼은 혹은 뭐 불문율 이런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야구의 하나의 재미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즐길 수 있는 뭐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시사진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박세용 기자 얘기대로 어떤 뭐 머리를 그냥 직격을 한다든가, 그건 범죄예요. 네. 뼈가 부서질 만한 네. 어떤 팔꿈치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말고, 네. 뭐 대퇴부라든가 네. 허벅지라든가 엉덩이 이런 부분들, 진짜. 그거를 한 200km 던지면 그게 부러지겠지만 그 부분들은 150km 공을 맞아도 좀 네. 붓기만 할 뿐 뭐 부러지거나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해서 던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멘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동걸 선수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초구 2구에 그거를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 상황에서 그게 안 됐을 겁니다. 왜냐면은 4회 때 맞추고 난 다음에 또 맞춰야 되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던 게 바로 1, 2구가 그 몸쪽으로 볼이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뭐 김성원 감독도 제구가 잘 안 돼서 1, 2구는 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트라이크가 아니라 어떤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제구가 좀 안 돼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네. 야구 팬들이 조금 더 좀 빈볼이라든가 어떤 불문율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맹비난만 하고 네.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런 상황이 왜 벌어져야만 했을까라는 거를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은 네. 어떨까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 빈볼 시비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이 가장 큰 밑에 깔려 있는 건 전 배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 팀원들에 대한 배려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상대 팀에 대한 배려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상대를 다치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제가 실제로 있었던 팩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저거 이거 기사를 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최훈 카툰에서 예전에 봤어요. 네. 메이저리그 관련해서 오래 연재를 하셨잖아요. 최훈 작가가 그 프랭크 토마스에 대한 일화인데 아마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커비 퍼켓이라는 이 미네소타 과거에 트윈스의 프랜차이즈 스타가 레전드. 있었어요. 예. 이분이 경기 중에 빈볼, 그러니까 빈볼까지는 아니고 그 빠진 공에 맞아서 그 얼굴 어디가 맞아서 이제 부러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크게 다친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이 그 팀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그냥 단순히 슈퍼스타 이상의 존재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덕아웃이 거의 그 장례식장처럼 침울해졌죠. 근데 어째 공수가 바뀌었어요. 누군가는 이제 반격을 해야죠. 어쨌든 우리의 타자가 맞았으니까. 누구를 고르냐면 상대팀의 프랭크 토마스라고 그 거포 거의 아닙니까? 거포이자 이 거의 멘탈 쓰레기에 가까운 한 번 맞으면은 10배로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그 거의 건달급 선수에게 빈볼 던집니다. 근데 던진 투수가 애기예요. 네. 후덜덜 하면서 던진 거예요. 모두가 알아요. 여기선 빈볼이 나와야 돼. 토마스는 이걸 맞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근데 빈볼이 들어갔어요. 토마스가 딱 한번 째려보고 조용히 일루로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경기 끝나고 기자가 물어봐요. 너 왜 가만히 있었냐? 퍼켓이 다쳤는데 내가 거기서 뭘 하겠냐? 상대팀에 대한 배려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 빈볼 시비를 할 때도 항상 이 배려라는 거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없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이 야구에서 이게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늘 배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잊지 않고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일이 다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네.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그 빈볼과 이제 몸에 맞는 볼 때문에 이제 선수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서 은퇴를 해야 됐던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좀 그 우리 KBO 리그의 슬픈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전혀 그 빈볼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데도 되게 예민해져서 한다는 거는 진짜 이 타고 투저 현상 때문에 비기닝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6대2로 그러니까 8대2로 앞선 상황에서 도루나 번트도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는데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우리 KBO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쨌든 그 빈볼을 제대로 못 맞추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투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빈볼 맞추려면 제대로 딱 한 번에 딱 맞춰야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웃픈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것들이 딱 들어맞는 것 같고 특히 박세훈 기자가 말씀해주셨던 그 메이저리그의 일화 이것이 참 이번 사태를 보게 되는 그런 좀 제대로 바라봐야 하는 그런 올바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 하나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일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잘못한 건 맞는데 이제 사실 이제 본인들도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론도 저는 굉장히 좀 잘 이 문제를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거기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흥미라든가 어떤 이게 굉장히 핫한 사건이니까 이거를 해서 좀 싸움에 불을 지피듯이 막 이렇게 기사가 쏟아지는 이 상황, 그리고 어떤 팀을 굉장히 좀 매도해서 이 잘잘못을 따진다,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네. 어떤 야구의 하나의 재미를 위해서 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뭐 기사를 바라보는 시각이면 괜찮겠지만 딱 그 한 부분만을 떼놓고 갖고 와서 이놈은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런 식으로 양도논법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빈볼이라든가 불문율 뭐 이런 야구에 대한 깊은 이해까지 우리 팬들이나 어떤 청취자 여러분께서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야구를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뭐 싸우고 나서 다시 안 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5월 달에 또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뭐 우리가 다른 소식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 좀 끊고 뭐 우리 신생팀 KT의 첫 승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뭐 삼성이 또 다시 1위에 오르고 뭐 기아 6연패 당한다, 6연승 한 다음에 5연패 당하고 이런 롤러코스터 얘기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빈볼 하나만으로도 1시간이 훌쩍 넘어갑니다.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얘기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우리 다음 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가 있고 또 혹시 다음 주에 못 보면 다다음 주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댓글들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 질문들도 좀 올려주시고 우리가 좀 그동안 준비가 어떤 일정 때문에 매주 이렇게 못했지만은 이제 좀 정리가 됐으니까 좀 최대한 매주 좀 찾아가 뵈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랜만에 모처럼 입을 맞춰봤는데 역시 이 세 명이 있을 때 굉장히 좀 풍부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 기자? 네, 저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터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또 털어주시고요. 네. 손아운서 어떻습니까? 네, 다음부터 계속해서 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가 오니까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손아운서 아닙니까? 네. 나 오영원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좀 했는데 그분이 그리워요. 그렇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내가 말이 많아요. 어쨌든 손아운서 얘기 중에도 되게 들을 말이 있어요. 네.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손아운서는 지금까지 로맨스만 했나요? 저는 불륜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법이 바뀌어서 불륜 이제부터는 불륜도 아니잖아요, 손아운서. 그동안 참아왔던 숨겨왔던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해도 좋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끼가 없습니다. 그런 끼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1번 불륜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2번 불륜도 능력돼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거 아니까 빈볼도 능력이 돼야 잘 던진다.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손아운서의 로맨스 소식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불륜 소식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불륜 소식이라뇨.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코 막으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